어제 일본은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국가에서 탈출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즉,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아베노믹스 시대에 시작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지난 금요일에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3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높은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전격적인 금리 인상 발표 후 일본과 아시아, 미국 등 국내의 금융시장은 약간의 변동성 속에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식을 천천히 밀려오는 쓰나미, 슬로우 무빙 쓰나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파급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영톡의 주제는 일본 마이너스 금리 마침표, 글로벌 금융시장 지각 변동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일본 금융정책 역사적 전환, 정책 금리 인상 후 시장 동향, 그리고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단행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방향 결정 내용과 의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NN이 보도하고 있듯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융정책 종식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20여 년간 일본의 통화정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7년 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오다가 아베노믹스에 따라서 2013년 4월에는 양적 완화, 즉 QE까지 도입했습니다. 2016년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타겟책으로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어제 정책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국가에서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7년 만에 금리 인상, 8년 만에 금리 정상화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의 성명서 스테이트먼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핵심적인 정책 결정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즉, 왼쪽 그림에서 첫째, 정책 금리, 즉, 일일물 콜 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에서 0% 구간으로부터 0에서 플러스 0.1% 구간으로 0.1%포인트 인상한다. 둘째, 오른쪽 그림에서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 1%를 폐지한다. 단, 장기 금리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처럼 국채 매입을 시행한다. 셋째, ETF와 리츠 매입을 중지한다가 골자입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금리의 완화 정책에서 플러스 금리의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 금리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YCC 정책을 폐지하고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함으로써 통화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긴축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년도 노사임금 협상, 즉 춘트에서 임금 상승률이 5.28%로 타결되었는데요.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전 작년 1월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4.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44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높은 임금과 물가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자 일본은행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짓눌러왔던 디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 비로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그러듯이 통화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중앙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춘투 기간 동안 임금 협상 결과가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인상폭이 0.1%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대 금리나 시장 금리가 예상치 않게 급등하면 즉시 국채 매입을 가동해 빠르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완전한 물가 목표 2%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속에는 단기간 내에 금리 인상 속도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장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일본 경제를 더욱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뜨리게 한 통화정책의 흑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런 신중함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예대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고금리를 싫어하는 주가는 내려가게 되고요. 환율은 상승, 즉 엔화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금리 인상 단행 후 일본 금융시장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으로 하락 마감되었고요. 주식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주가는 0.66% 상승하여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금리와 주가가 이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금리 인상 효과가 이미 선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시장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본은행의 발표 직후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마감되었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0엔을 돌파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엔화가 강세가 되어야 하는데 약세로 마감되었습니다. 물론 환율을 하루 만에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환율의 변동 요인이 워낙 다양하므로 앞으로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다우존스,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등 모든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포함, 항생, 상해 종합, 그리고 인도 지수 등이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정리하면 일본은행의 역사적인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던 날 일본 국내 금융시장과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 등이 소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앞으로 일본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없던 시대에서 이제부터는 금리가 있는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이번 결정이 부인할 수 없는 큰 변화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식이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 즉 슬로우 무빙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예측입니다. 이런 전망에 대한 근거로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는 국가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지거나 자산 수익률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일본에 모이게 되고 미국 모기지금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금융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본국을 빠져나간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환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역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물론 아직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서 당장 머니 무브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유하는 약 138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의 엔퀘리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즉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이 귀향을 하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1조 1천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채에 대한 해외의 가장 큰 손해입니다. 앞으로 YCC 정책 폐지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채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미국채의 가격 하락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재무부의 국채 입찰의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국채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최대의 채권국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회사채 보유량이 4조 달러가 넘습니다. 오른쪽 파이 차트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회사채를 달러 표시로 들고 있고요. 지역도 대부분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듯이 일본은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0에서 0.1%로 인상하여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의 종지부를 찍고 YCC도 폐지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한 금리 정상화 국가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찍었다. 둘째, 그러나 일본은행 BOJ의 금리 정상화는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루아침에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다든가 시장을 개편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 파급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로,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채와 회사채의 최대의 채권국이기 때문이며, 머니 무브 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와타나베 부인의 귀환, 즉 역엔퀘리, 또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디플레 탈출 성공 여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엔화 강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경합 수혜주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수립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방송 대본 전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금융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